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두 번째 이야기. 뭉크킨의 나라에 떨어진 도로시. 도로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갑자기 커다란 충격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기에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다. 도로시는 한동안 잔뜩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주위를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토토는 차갑고 조그마한 코를 도로시의 얼굴에 들이밀며 애초롭게 낑낑거렸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은 도로시는 더 이상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위를 온통 감싸고 있던 캄캄한 어둠도 사라져버렸다.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가슴에 안고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그리고 재빨리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순간 도로시는 놀라움으로 탄성을 질렀다. 주위를 둘러보던 도로시의 두 눈은 점점 더 둥그레져 갔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회오리 바람은 도로시가 타고 있던 집을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에 살짝 떨어뜨려 놓았다. 땅 위에는 온통 싱싱한 초록색 잔디가 뒤덮여 있었고 울창한 나무들에는 크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어디를 둘러보나 온갖 빛깔의 화려한 꽃들이 무리를 지어 피어 있고 빛나는 깃털을 가진 희귀한 새들이 나무에서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시냇물이 초록색 풀로 뒤덮인 둑 사이로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다. 메마르고 황량한 초원지대에서 자라난 어린 소녀의 귀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참으로 듣기 좋았다. 한동안 이 신기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던 도로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도로시가 늘 보아왔던 어른들처럼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주 작은 난쟁이들은 아니었고 도로시와 키가 거의 비슷했다. 도로시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는 꽤 큰 편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사람들의 얼굴 생긴 것을 보면 나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았다. 그들은 남자 3사람과 여자 1명이었는데 모두 이상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가운데가 뾰족하게 올라가고 가장자리에는 방울이 달린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들이 쓰고 있는 모자는 파란색이었고 여자가 쓴 모자는 하얀색이었다. 여자는 어깨에서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어지는 하얀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망토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작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남자들은 모자와 똑같은 색깔의 파란 옷을 입고 있었고 윤이 나게 잘 닦인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도로시는 그 남자들이 헨리 아저씨와 비슷한 나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중에 2사람이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키가 작은 여자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았다. 주먹만한 여자의 얼굴은 온통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져 있고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에 가까웠다. 게다가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해 보였다. 도로시가 서 있는 집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마치 더 이상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자그마한 할머니가 도로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니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뭉크킨들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님,
동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없애고 뭉크킨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로시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이 작은 할머니는 왜 나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부르는 걸까? 내가 동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없애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일까? 도로시는 그저 해오리 바람에 실려 날아온 어린 소녀일 뿐이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벌레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도로시로부터 뭔가 대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도로시는 몹시 주저하면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척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요. 물론 알고 있어요. 나쁜 마녀를 죽인 건 아가씨가 아니라 아가씨가 타고 온 집이야. 작은 할머니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어쨌든 결과는 마찬가지라오. 봐요. 할머니가 집의 한쪽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나쁜 마녀의 두 팔이 널빤지 아래로 삐죽이 나와 있잖아. 문득 아래를 내려다본 도로시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집 밑에 정말로 두 개의 발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 발에는 끝이 뾰족하게 생긴 은 구두가 신겨져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를 어쩌나? 도로시는 두 손을 꼭 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우리 집 밑에 깔려버렸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할머니가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죠? 도로시가 물었다. 저 여자는 동쪽 나라의 나쁜 마녀야. 작은 할머니는 도로시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몇 년 동안이나 뭉크킨들을 다스리면서 밤낮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우. 이제야 뭉크킨들은 마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아가씨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야. 뭉크킨이 누구죠? 도로시는 무척 궁금했다. 바로 이곳 동쪽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나쁜 마녀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 그럼 할머니가 뭉크킨인가요? 도로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니야, 나는 북쪽 나라에 살고 있어.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친구이기도 하지. 동쪽 나라의 마녀가 죽은 것을 보자마자 뭉크킨들은 재빨리 나에게 전가를 보냈다우. 그래서 내가 당장 찾아온 거지. 나는 북쪽 나라의 마녀거든. 오, 이런 세상에. 도로시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할머니가 진짜 마녀란 말인가요? 그래요. 진짜 마녀라우. 작은 할머니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착한 마녀지.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나를 무척 좋아한다우. 비록 이곳을 다스리던 나쁜 마녀만큼 마법이 세지는 못하지만 말이야.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곳 사람들을 구해줄 수가 없었지. 전 지금까지 마녀들은 모두 나쁜 마녀들 뿐인 줄 알았어요. 도로시는 겁먹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진짜 마녀를 보니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오주의 나라에는 4명의 마녀가 있는데 말이지. 그 중에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에 사는 2명은 아주 착한 마녀라오. 그건 정말이야. 내가 보장하지.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2명 중에 1명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라오. 하지만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 사는 다른 마녀들은 정말로 나쁜 마녀들이야. 이제 아가씨가 그 2명 중에 1명을 죽였으니 오주의 나라에는 나쁜 마녀가 1명밖에 남지 않은 셈이구만.
서쪽에 사는 나쁜 마녀만 남았어. 하지만 말이에요. 도로시가 잠깐 동안 뭔가를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엠 아주머니 말씀이 마녀들은 모두 죽었다고 했어요. 아주 옛날에 죽었다고 말이죠. 엠 아주머니가 누구지? 할머니가 물었다. 엠 아주머니는 저와 함께 캔자스주에 사는 아주머니세요. 착한 마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깐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캔자스가 어딘지 나는 모르겠구나. 그런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봐. 어디 아가씨가 한번 말해보겠수? 문명이 발달한 곳인가? 어머, 그럼요. 그렇다면 대답은 하나뿐이구만. 내 생각에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는 마녀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야. 마법사도 마술사도 요술쟁이도 없는 게지. 하지만 아가씨도 보시다시피 오즈의 나라는 문명화된 곳이 아니라우. 여기는 세상 다른 곳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니까 말이지. 그래서 아직도 이 나라에는 마법사나 마녀가 있다우. 마법사가 누구죠? 오즈가 바로 위대한 마법사님이시지. 착한 마녀는 목소리를 잔뜩 낮추며 속삭였다. 그분은 에메랄드시에 살고 계시는데 다른 어떤 마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도로시는 또 다른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했다. 바로 그때 두 사람 곁에 말없이 서 있던 뭉크킨이 비명을 지르며 나쁜 마녀가 깔려있던 집 아래쪽을 가리켰다. 무슨 일이지? 착한 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 보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죽은 마녀의 발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은구두 두 짝만이 달랑 남아있었던 것이었다. 그 마녀는 너무 늙었던 거야. 착한 마녀가 고개를 흔들며 설명했다. 그래서 햇빛에 빨리 말라버린 거지. 이제 마녀는 완전히 사라졌구만. 그러니 이 은구두는 아가씨 거라우. 아가씨가 신어야만 해요. 허리를 숙여 구두를 집어든 마녀는 구두에 묻은 흙을 털어내었다. 그리고 도로시에게 내밀었다. 동쪽 나라 마녀는 이 구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뭉크킨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구두에는 뭔가 놀라운 마법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저희는 모른답니다. 도로시는 구두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뭉크킨들이 있는 밖으로 나왔다. 저는 다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두 분이 나 때문에 무척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러니 제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뭉크킨들과 착한 마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도로시를 쳐다보더니 똑같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아주 커다란 사막이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을 건너간 사람은 없어요.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뭉크킨이 입을 열었다.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곳에는 커들링들이 살고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서쪽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그곳에는 윙키들이 살고 있는데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그곳을 지나간다면 나쁜 마녀에게 잡혀서 노예가 될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은 북쪽이라우. 착한 마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곳도 아주 넓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미안하지만 아가씨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구려. 이 말을 들은 도로시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 낯선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살아갈 일을 생각하자 갑자기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도로시가 우는 모습을 보자 마음씨 착한 뭉크킨들도 가슴이 아픈 모양이었다.
당장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어서 같이 울기 시작했다. 한편 착한 마녀는 모자를 벗어들고 자신의 코끝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을 세었다. 그러자 갑자기 모자가 평평한 돌판으로 변하고 그 위에 하얀 분필로 씌어진 커다란 글씨가 나타났다. 도로시를 에메랄드 시로 보낼 것. 코끝에서 판을 내린 마녀는 그 위에 적힌 글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도로시인가? 예, 맞아요. 도로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럼 에메랄드 시로 가보도록 해요. 어쩌면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아가씨를 도와줄지도 모르니까 말이요. 에메랄드 시는 어디에 있죠? 도로시가 물었다. 그곳은 정확히 이 나라의 가운데 있다우. 그곳은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다스리고 있지. 그분은 좋은 분인가요?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분은 좋은 마법사라우. 하지만 나는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 그곳에는 어떻게 가죠? 걸어가야만 해요. 아주 먼 여행이 되겠구려. 이 나라를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무섭고 끔찍한 일도 일어날 거야. 하지만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마법을 다 써서 아가씨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소. 저와 함께 가시면 안 되나요? 도로시가 애원하듯이 물었다. 이제 그에게는 늙은 마녀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처럼 여겨졌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착한 마녀가 대답했다. 그 대신 아가씨에게 입맞춤을 해주지. 어느 누구도 감히 북쪽 마녀가 입맞춤해준 사람을 해치지는 못할 테니까. 착한 마녀는 도로시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그러자 도로시의 이마 위에 둥글고 빛나는 자국이 생겨났다. 에메랄드 시로 가는 길엔 노란 벽돌이 깔려 있어. 착한 마녀가 설명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을 염려는 없겠지. 오즈 앞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가씨의 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해요. 꼭 도와주실 거야. 그럼 잘 가요, 이쁜 아가씨. 세 명의 뭉크킨들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그리고 도로시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빈다고 말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착한 마녀는 도로시를 향해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왼쪽 팔꿈치를 땅에 대고 3번 빙빙 돌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다.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토토는 큰 소리로 지저댔다. 사실은 마녀가 앞에 있는 동안 토토는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 3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